다만 이것이 이제 뭐 어떤 그 곳에 이제 관절 부위에 주로 많이 그 나타나죠. 이게 그 관절낭 있죠, 낭. 예, 그 저번에 이제 그 퇴행성 관절염이나 이거 할 때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관절낭이라고 있죠. 그런 낭 쪽에 주로 많이 그런 데서 나타나면서 그 주위에 있는 근육 조직이나 이런 데 막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장누수로 인한 현상이지만 결국 이것도 과면역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간이라는 장기 속에 보면 쿠퍼 세포라고 있습니다. 예, 쿠퍼 세포. 예, 이거는 이제 그 무슨 그 식품업체인가 그 제약회사인가 뭐 거기서 뭐 쿠퍼 그래가지고 이제 장 건강의 어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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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유산균 형태죠. 그걸 통해서 간의 면역을 좋게 한다 그래서 쿠퍼라는 어떤 그 상표명을 붙여서 나오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이 쿠퍼 세포라는 것이 하나의 이 자체가 면역 기능을 해요. 예, 면역 작용을 해요. 간 쪽에 있는 간 쪽으로 들어온 나쁜 어떤 그런 세균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서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분비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 면역세포가 예를 들어서 나쁜 것들이 체내에 들어왔을 때 잠자고 있는 면역을 확 깨워서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물질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인트루킨 1, 2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종양괴사인자라고 그래가지고 막 쉽게 말하면 암세포를 갖다가 없앨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몸에서 면역을 확 깨우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적절하게 분비가 돼야 되는데 과잉으로 분비가 됐을 때는 막 면역세포들이 미친 듯이 그냥 작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픈 게 뭐냐? 이건 주로 바이러스에 많은 치명적인 그런 작동을 하는데 그렇게 과면역 반응, 사이토카인이 막 지나치게 분비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사이토카인 폭풍이라 그럽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이것이 사스, 메르스 때 이것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약에 호흡기 질환으로 이제 상기도를 통해서 폐로 들어왔을 때 이것이 과잉 분비되면 어떻게 돼요? 폐에서 과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폐가 어떻게 돼요? 섬유화가 되어가죠. 예. 그러니까 이런 과면역 반응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독소가 혈액 속에 들어와서 과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이거는요 다 그렇지는 않은데 어떤 사람들은 간에서 사이토카인을 지나치게 분비해서 사이토카인 폭풍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나 사스라든가 메르스라든가 조류독감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때 난리가 났던 것들이에요. 지금 현재도 사실은 이건 코로나 시대에는 이것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은 유전적으로 어떤 항체를 보유하게 돼요. 예. 유전적으로. 이 항체가 있는 사람들은 과민역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예, 류머티즘 환자가 돼버리는 거죠. 예. HLA-DRW4라는 이런 그 항체를 가지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유전적인 겁니다. 예, 근데 이런 경우도 더러 없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도대체 나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류마티즘이 있다면은 어디에 해당되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그리고
네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인데, 예, 보통은 세 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네 번째는 어떤 거냐면 지나치게 이제 스트레스 상태에서 오랫동안 있는 경우. 예. 그러다가 한번 막 몸살이 와서 끙끙 앓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자가 면역 형태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정말 많은 경우가 루푸스라는 질병이에요. 루푸스라는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예, 이거는 관절 부위나 이런 것도 이것도 전신에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주로 보면은 우리 세포, 체세포 중에 교원 조직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제 피부라든가 이런 이걸 형성할 때 교원, 그러니까 조직이 있어요. 조직으로 이런 뭉쳐진데 이 교원 조직을 막 그냥 물어 뜯어버리는 거예요.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이건 희한하게 뭐예요? 여자한테만 오는데 그것도 가임기 여성한테만 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 뭐 점막이라든가 점막에서 점액이 나오는 부분들 이런 게 눈점막, 입점막, 코점막 이런 게 점막이 있죠. 예, 그런 부분에서 또 난동을 부리는 게 베체트라고 있죠. 이 다 뭐예요?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거기에 보면 거의가 이 네 가지 내용이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척추 쪽으로 해서 자가면역이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강직성 척추염, 척추가 굳어가는 거예요. 예, 강직성 척추염. 그죠? 이게 또 허리 부분에 오면 허리 통증도 일으킬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게 이 활액낭, 예, 관절마디에 있는 활액낭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깨, 이런 데도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는 곳이 없어요. 고관절에도 나타나요. 예. 이렇게 해서 사람을, 통증을요, 이거는 끝이 없죠. 끝이 없어. 예.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어떤 나쁜 것들이 쌓여있다. 그걸 없애기 위해서 면역세포가 그걸 갖다가 공격하는 도중에 또 어떻게 되느냐. 그 주위에 조직이 또 상해요. 그럼 조직이 상하면 어떻게 해요? 또 그걸 없애려고 또 그걸 공격해. 그걸 공격하다 보니까 그 주위 조직이 또 그래. 예. 끝도 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어렵고 무섭고, 그죠? 그런 병입니다. 제가 지금 류마티즘 하나만 썼지만은 사실은 여기에 베체트라든가 루푸스라든가 전신성 홍방성 낭창이라 그러죠. 여기 얼굴의 요 부분이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벌겋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딱 보면 꼭 늑대같이 보여요. 제가 이건요 한 5, 6년 됐을 겁니다. 참 정말 그 상대 친구도 고생했지만은 이 친구는 교원 조직 쪽으로 왔는데 이 손이요. 이 손끝부터 시작해가지고 파 들어가요. 새카맣게. 예. 그러니까 요 끝이 어떻게 돼요? 이게 한 이만큼 들어왔을 거예요. 이만큼. 새까맣게 변하면서 가죽만 남아요. 그리고 뼈가 이렇게 앙상해요. 꼭 마귀 할멈 같아요. 그런데 이 경계 부분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한 번씩 작동하면요. 벌벌벌벌 떨면서 막 울고 불고 난리 납니다. 자기 엄마 보고 오죽하면 나 죽여달라 그랬겠어요. 20대 그때 20대 한 27인가 그 정도 나이가 된 걸로 생각하는데 그 친구가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예. 정말 학교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어느 날 막 며칠간 감기 몸살 앓듯이 끙끙 앓고 나서부터 이제 서서히 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어쨌든 나중에는 끝에 여기 조금만 남고 거의 90% 가까이 호전이 됐을 때 그 친구가 모 지방의 모 병원에 거기에 꾸준하게 다녔는데 결국은 그 뒤로 저는 못 봤습니다. 왜?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 6개월간요 참 고생도 많이 했고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인간으로서는 이게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의 그 통증, 그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 통증이 나타날 때쯤 되면은 이미 감지를 하죠.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상태가 돼요? 그 통증에 들어가기 전에 공포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반복하죠. 스트레스가.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악순환의 연속. 참 고통스러운 그런 질병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이렇게 좀 그런 내용들을 좀 알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이런 고통스러운 자가 면역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냐.